하다가 95년부터 그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유진벨 재단을 설립해서 사실 교포들 심부름하는 기관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때도 UN 기구들도 많았고 미국 NGO들도 많았지만은 이런 국제 기구들, 자선사업 기구들도 많았는데 교포들의 심부름할 만한 적절한 통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나 개인이 말하자면 북한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런 그런 틀 속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진벨이 설립되고 2년 동안은 식량 지원을 했다가 1997년부터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핵 퇴치를 관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한테 그런 침범을 맡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부모님들도 역시 순천, 전라도 순천에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오늘까지 유진벨의 주업은 북한에서 결핵 퇴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벨 이름으로 우리는 활동하지 않고 그 개개인 후원자, 교회면 교회, 사실 우리 카톨릭 천주교 심부름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 심부름도 많이 하고 어쨌든 간에 물건을 전했을 때는 언제나 후원자 이름으로 전하고 그 후원자의 신분을 살리는 그 자선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까지는 전국으로 결핵 퇴치를 하다가 2000년부터는 UN 이 세계 보건기구가 결핵 퇴치를 시작하면서 서북쪽,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부시, 평양시 그 서북쪽에 이제 맡게 되는데 지금까지 서북쪽에서 많으면은 40 병원 요양소, 요즘 우리가 지금 집중하면서 한 20개의 병원 요양소를 집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배경을 가지는, 그리고 교포들을 주로, 물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지원 많죠 지금은. 그러나 교포들을 대표하기 시작한 이런 기관이 과연 왜 의료 지원을 하게 되느냐? 그거 참 생각해보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회주의에서는 사실은 전민 무상 치료 체제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20세기 말기, 21세기 초기에 다시 하여금 말하자면은 옛날 선교, 의료 선교와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하여금 북한에 이런 의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생각할 때 너무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이 이제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북한도 역시 어느 역사의 흐름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 200년 전, 300년 전 서양에서 그 전통 사회를 말하자면 배척하고 그 현대 문화 문명에 의한 정치와 사회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미국도 독립된 나라가 됐고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정치적 사회적 그 혁명이 역시 남미까지 밀려왔죠. 여기도 나라마다 그 전통 사회를 말하자면 멀리하면서 그 새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다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소위 민주화, 그러니까 그 이제는 그 전통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그 영향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그 정부의 역할이 확장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정치혁명을 거치면서 그 사회 구조가 재구성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재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런 전통 사회에서는 주로 정부가 통치를 하고 치안도 물론 책임지고 그리고 국방 책임을 지었지만은 사회복지는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다 고생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웠지만 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때, 무슨 의료, 교육, 노후 등등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라고 정해지는 것들은 사실은 가족 아니면은 소위 이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가족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죠? 전통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 정부가 그 제한하는 것은 많지만은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만큼 세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구라파에서 가장 왕권이 강화됐을 때 세금이 15%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란서 혁명 이전에 왕이 물론 전체 나라를 통치는 했지만 사실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말하자면은 자원봉사, 자원으로 하는 군인들은 동원시킬 수 있지만은 의무병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통치력이, 그만한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혁명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졌죠. 세금 내는 것도 올라가는 동시에 그 나라가 말하자면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월등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어쨌든 간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이 먹을 것, 의식주, 교육, 노후 등등 이런 것들을 걱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능력, 노력,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는 지역사회, 교회 등등 이런 데에서 기대를 했죠. 나라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이제는 갑자기 말하자면 옛날에 가족이나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복지가 서서히 이제 정부가 더 책임지고 더 책임지게 되겠습니다.